기후는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의 예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는 외래 생물 유입과 환경 오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폐그물, 폐플라스틱, 이게 환경 오염이죠. 왜 이렇게 크니? 환경 오염. 왜? 글씨가. 해로부터 유입된 뉴트리아. 이거 옛날에 심각했는데 다 사라진 것 같죠? 약간 외래 유입, 외래종, 외래 생물. 자, 지구온난화의 예시를 이따 물어보겠네요. 자, 기억에 가는 환경오염이다. 많은 얘기고.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 기념물로 지정하면 안 되죠. 보호받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지? 영구 동토의 북극 이끼는 기온 상승으로 서식지를 잃어간다. 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기온 상승으로. 네, 많은 얘기죠. 답은 3번. 자, 표는 길이의 측정 표준 ABC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이제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할게요. A의 미터 원기는 온도가 달라지면 길이가 변한다. 이 백금,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이제 이렇게 고체건, 액체건 이런 물질들, 뭐 이제 기체도 마찬가지지만 열팽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온도가 달라지면 열팽창해요. 네, 맞는 얘기. 그리고 이제 진공에서 빛이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 자, B에는 시간을 정확하게, 못하네요.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B에는, 그렇죠. 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네. 맞는 얘기죠. 시간이, 299,792,458분의 1초. 이 초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길이의 측정 표준은 CAB 순서대로 바뀌었다. 이게 가장 마지막이죠. A가 제일 처음이고. 그래서 A, 다음에, 아니구나. 지금 내가 C를 안 읽었어요. 지구 좌우선의 일부분을 이동하면서 측정한 거리와 위도를 이용하여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에, 이게 얼마야? 이게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그래서 CAB. 이 맞는 얘기죠. A 했다가 이 미터 원기가 열팽창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정확한 B. 이게 B는 이제 불변이죠. 답은 5번. 다음은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래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구리를 준비를 하고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가에서 준비한 구리의 질량을 측정했더니 9g이래요. 자, 가에서 준비한 구리와 온도가 같은 물 10ml가 담긴 눈금 실린더에 구리를 완전히 잠기게 했더니 11ml. 그러면 1ml가 구리의 부피예요. 자, 디귿은 기본량이다. 디귿이 어디 있어? 온도. 자, 시길질 전온 광물. 그죠? 그래서 기본량 맞는 얘기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시길질 전온 광물. 시길질 전온 광물. 앞글자만이라도 해서 온도가 들어가잖아. 밀도는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유도되는 물리량이다. 밀도라는 게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램 퍼 밀리리터 혹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질량과 뭐가 들어가요? 거리가 들어가죠. 그죠? 기억 어디 있어? 기억. 길이. 자, 길이. 그 다음에 니은 어디 갔어? 질량. 네, 맞는 얘기네요. 길이랑, 왜냐면 길이에 세제곱 할 거니까. 자, 1ml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부피예요. 좀 암기사항인 거죠. 이거 좀 외워놔야 돼. 그지? 근데 여기 외우지 않아도 응용할 수 있게끔 해놨네. 얘 지금 1세제곱센티미터가 얘의 부피인 거잖아요. 그게 1ml가 됐으니까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 외우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게끔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림만 봐도 알아야죠. 이게 누구예요? 산소죠. 이 누구예요? 규소예요. 그래서 이제 규산염 광물의 기본이 되는 규산염 삼연체를 나타낸 거고, 자, 이 문제 읽어봐야겠네.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대부분은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원자 A와 B, 산소와 규소가 공유결합한 공유결합이에요. 이거 이온결합인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공유결합이에요. 삼연체 구조를 기본 단위로 하는 규산염 광물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 단위체의 구성 원자인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 이게 누구냐? 규소. 반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도핑을 하면 이 도핑이라는 거죠. 이게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를 이용하여 만든 반도체 소자 맞는 얘기죠. 그리고 X는 A이다. 아니죠. X는 B가 돼야 돼요. 그죠? 답은 4번이죠. 자, 다음은 개미종 A에 대한 자료이다. 땅속에 굴을 파서 서식하는 A는 유충의 먹이인 곰팡이를 굴에서 기른다. 자, A가 곰팡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잎을 잘라 굴로 운반하면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하여 주변 토양이 비옥해진다. 이거는 이제 그 생물이 이제 비생물에게, 그죠? 비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거 물어볼 것 같아서. 여기 써있네.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맞는 얘기죠. 이게 생물이야. 근데 토양은 이제 비생물인 거죠. 자, 잎 조각을 굴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A는 몸의 크기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 이 A라는 게 누구야? A는 개미종 A.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한대요. 개체군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내가 되겠죠. 개체군 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개미랑 이 곰팡이 이런 것들이 개체군 사이야. 근데 이건 개체군 내야 내. 그러니까 이 개미들끼리의 역할이 수행이 다른 거잖아요. 이건 틀린 거고. A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생물 요소의 중 생산자이다. 곰팡이가? 아니지 분해자. A가 아예 개미구나. 곰팡이인 줄 알았네. 어쨌건 아니야. 아니야. 이거 개미잖아. 개미 뭐야? 소비자지. 곰팡이는 누가? 분해자. 곰팡이는 분해자. A는 소비자. 여기서 이게 생산자지. 다 모여있네. 그리고 답을 안 체크해놨네요. 2번. 6번 문제는 아까 이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화살표들이 빠져 있어요. 누가 기온이고 누가 상대 습도고 누가 기압인지 빠져서 체크를 하고 지금 다시 촬영 중이에요. 이제 문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따 내가 아까 이미 읽어서 난 또 읽고 싶지 않고. 자, 기억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근데 많은 얘기죠. 측정 오차와 표현대 값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오차를 줄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 평균 상대 습도의 변화량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대 습도가 점선이거든요. A 시기가 이 점선이 여기서 A 시기는 굉장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이제 변화량이. 근데 B 시기는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네, 맞는 얘기죠. 이 탐구 결과에서 월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월 평균 기압이 그러니까 지금 기온과 기압이 반대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는 얘기예요. 답은 5번. 이거 여기가 좀 오타가 좀 많아요. 오타가 왜 이렇게 많지? 자, 그다음에 다음은 열 출입과 관련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실험에서 염화 암모늄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 이거 우리 이미 외우고 있어요. 좀 외워주면 좋죠. 흡열 반응이에요. 자,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반응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반응이 일어날 때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아요.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주위의 열을 흡수하죠. 하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요. 그죠? 이런 걸 찾아야겠죠? 그렇다면 열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 반응의 열 이동 방향 반대 방향이면 발열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발열인 거를 찾아야겠죠? 적절한 거. 가는 주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방출이 아니라.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라고 하면 이건 발열 얘기하는 거죠. 틀렸어요. 발열. 자, 인체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은 발열이에요. 그러면 이거 3번은 맞는 얘기네.
염전에서 소금을 얻을 때 물이 증발하는 거. 물이 증발하는 거는 액체가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흡열이에요. 흡열. 그러니까 발열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승화하는 거. 이것도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는 얘는 흡열이에요. 흡열. 그러니까 발열 고르라고 했으니까 안 되지. 니네가 외울 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놓고 아이고 이거 또 영어 쓰다가 한글 썼어. 기체 이렇게 적어놓고 위로 갈수록 위로 가면 흡열, 아래로 가면 발열인 걸 외우셔야 돼요. 자, 큰 가시고기 종 A는 포식자로부터 생존에 유리한 외피 조각 표현형을 갖는데요. 외피 조각 표현형. 자, 그린 간은 A의 외피 조각 표현형 기역, 니은, 디귿을 가진 A 개체의 빈도를 나타낸 거래요. 아, 해수에서는 기억이 살아남기 편한가 봐. 얘가 해수에서 살아남기 편하네. 근데 담수에는 여기가 담수가 많아, 지금. 자, 가에서 외피 조각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지, 유전적 다양성이지. 한 종이잖아. 유전적 다양성.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이 있고 종 다양성이 있고 생태계 다양성이 있는데 이거는 한 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어야죠. 자, 해수에서는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하니까 더 많겠죠.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네, 맞는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이 해수는 점점 어느 쪽으로 진화하겠어요? 요 외피 조각이 기억을 닮은 애들이 많아지는 걸로 진화를 하겠죠. 이 진화라는 거는 유전자 풀의 변화예요.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게 스위밍 풀 같은 풀이야, 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는 이렇게 갈라가지고 북한하고 남한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좀 외형적인 모습이 좀 다르죠, 그죠? 이게 유전자 풀의 변화예요. 진화가 그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여기 4번 답은. 다음은 말라리아 매개 모기 A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래요. 말라리아의 병원체를 왜 이게 또 국어적으로 이상.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개로 한다라고 써야지. 이건 너무 오타가 너무 많은데. 말라리아 발병 지역에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로 채집된 A의 개체수. 그 다음에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에 대한 데이터를 연도별로 수집을 했대요. 아,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수집을 하고, 개체수를 지금 또 파악을 해봤어. 그랬더니,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구나. 그지? 온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기로 한다. 아까 이거 국어적으로 말이 이상하죠? 잠시만. 자,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네, 감염병이에요. 감염되잖아. 기억은 최고 기온이다. 기억이 어딨어? 아, 무엇이 상승하다가 15도씨 이상일 때부터. 자, 근데 이거는 15도씨 이상일 때를 물어본다면 최저 기온이겠죠. 잠시만요. 자, 여기 해석해보면 이거는 최저 기온이죠. 15도씨를 넘었을 때 발병하는 거니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6월은 니은에 해당된다. 니은이 어딨어? 여기 밑에 읽어봐야죠. 이 지역 주별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기온이 그림과 같이 예측될 때 다의 결론을 근거로 A가 채집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무엇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예상하였다라고 했어요. 15도씨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15도씨로 예상을 하면 5월 달에 해당돼야겠죠? 5월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읽었잖아. 15도씨 이상이 되면 A가 채집되기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5도씨 이상인 최저 기온이 15도씨 이상을 넘을 때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그건 5월 달이라는 거. 답이 1번이죠.
자, 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B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공급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ABC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양을 옳게 비교한 것은 공급된 에너지 양이 같대요. 자, 10메가줄당 8메가줄. 1kJ당, 이거 왜 이렇게 조금이야? 200줄. 왜 이렇게 조금인 게 아니구나. 메가라고 잘못 생각했는데, 이거 1000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20%로 생산하고 있고, 얘는 10메가줄당 8메가줄이니까 80%로 생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g당 20kJ의 화학에너지를 가진 화석연료 1kg을 사용해서 8메가줄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했대요. 근데 요 메가라는 거는 10의 6승이고 8 곱하기 10의 6승 줄인 거죠. 네, 요 1g에 20kJ인데, 그러니까 20kg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줄이라는 거야. 근데 요게 또 1000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0배를 곱해줘야 돼. 이게 1000g인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1000배를 곱해주면 10의 3승을 또 곱하는 거죠. 아이고, 줄은 이제 그만 곱하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몇 승이야, 이게? 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7승. 그러니까 20으로 쓸까, 그냥? 20. 20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보자면, 그럼 얘는, 몇 퍼센트인 거야? 5를 곱해야 되니까 5, 8, 40. 40%. 40%. 그럼 효율이, A가 제일 좋죠? A, C, B가 되는 거지. A, C, B. 답은 2번. 그리고 자,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의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나타낸 거래요. 얘는 이제 여기가 탄소가 되겠네, 그지? 근데 뭐 규소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철이 될 수도 있어. 이제 뭐 그냥 그런 걸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은데 안으로 갈수록 무거워진다 이건 좀 알고 있어야죠. 안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라는 거.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훨씬 높죠. 이게 무거운 철까지 만들어내는 그 별이기 때문에 질량도 크고 온도도 높아요. X와 Y는 같은 족의 원소이다.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여기 써있구나. 나는 사실 외웠어. 이 그림 자체를 외워서 헬륨 다음에 탄소고 탄소 다음에 산소 써있고 산소 다음에 규소 써있고 규소 다음에 철 써있거든 항상. 근데 너네들한테 외우라고는 안 하는데 어떻게 물어보는 거지 했더니 써있었네요. 그죠? 응? 그러니까 탄소랑 규소가 둘 다 몇 족이에요? 14족이죠. 맞는 얘기예요. 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어? 철산규마죠? 질량비 철산규마 그래서 SI가 Z 철보다 크다. 이건 완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2번에 XClA 이게 몇 개인지 모르네요. 수용액에 금속 Y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이래요. 근데 모든 이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사실 얼마 이상이에요? 1 이상이죠. 그죠? A는 1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있거나 아니면은 CL이 더 많거나야. 그래서 여기 세봤더니 네모는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여기다 써야죠. 네모는 3개인데 동그라미는 6개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Cl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X는 지금 2 플러스야. 2 플러스가 지금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야? 3X2 플러스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 몇 개가 들어와. 얘가 지금 세모가 누구예요? 세모가 Y인 거죠. 더하기 2Y를 해서 3X 더하기 2Y Y 플러스가 됐어요. B 플러스구나. 내 맘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주고받은 전자수는 같으니까 얘가 6개의 전자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3X가 되죠. 6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고 얘는 6개의 전자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는 B다 라는 식이 나와. 그래서 B는 얼마다? 2B다. B 3 곱하기 2는 2B다.
B가 아니라 2B예요, 얘들아. 이거 2개 곱한 거랑 이거 2개 곱한 게 같아야 돼. 그래서 B는 얼마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A 대 B는 A는 2, 3이니까 거꾸로 썼어요. 하얀 동그라미. 이거 색깔을 못 맞추니 이거 회색이지. CL 마이너스다. 내 맞는 얘기고. 모양이 다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 반응에서 Y는 산소를 얻어? 전자를 얻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산소 얻으면 산화야. 전자를 얻어 뭐야. 산소를 얻어 산화된다가 아니지. Y는 지금 Y 3 플러스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 산화되는 거지. 여기서 산소는 없어요. 산소가 여기 어딨어. 반응에 아예 참여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는 별 S와 원소 기억 니은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우주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치? 그래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야? 기억 여기가 수소, 여기가 헬륨. 기억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 지난 뒤. 네, 수소 원자. 네. 우주 구성하는 니은의 대부분은 별의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아니죠. 이거는 이제 헬륨은 대부분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은. 별의 내부의 핵융합은 약간 소량이에요. 소량 지금. S의 대기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기에는 요런 것들, 요런 안 맞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다른 것도 더 있을 거예요. 답은 기억. 다음은 전자껍질 모형을 이용한 원소의 전자 배치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고 2, 3주기 원소의 전자 배치 규칙이 나와 있어요. 원자가 가진 모든 전자 중 2개를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첫 번째 껍질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안쪽에 2개 넣어주고 그 다음에 8개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 3주기 원소들. 그래서 저 XYZ가 여기 일단 산소를 하나를 예를 들어줬어요. 산소의 원자가 전자 수는 6이고요. 6.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2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A는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 2, 1, 3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자 번호가 7번부터 17번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질산플레 나마 요즘 너무 밀렸었어. 나마 규 인 황 똑바로 써야지. 염 여기까지 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누가 봐도 여기가 지금 이런 애들은 안 된다는 건 알아. 원자과 전자수가 5잖아. 근데 얘는 2분의 5고 얘는 그 3분의 5란 말이야. 이런 애들 탈락이야. 그죠? 들어갈 수가 없어. 얘는 아까 했어. 아까 탈락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그러면 3주기인데 원자과 전자수가 6이잖아. 그러니까 2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황이 일단 될 수가 있어. 확률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는 원자과 전자수 자체가 7이야 지금. 그래서 7을 얼마로 나누건 간에 2로 나누건 뭐 7을 3으로 나누건 얘는 탈락이야. 그죠? 이 원자과 전자수 빵이니까 탈락인 거고 이렇게 제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자과 전자수는 1인데 주기가 3이야. 그래서 이거 나트륨일 수가 있어. 요렇게. 응?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수 2인데 마음이 급해. 3이야. 그 다음에 3이야. 니네가 해. 4, 3이야. 그럼 여기가 누구야? 알루미늄. 응? 이렇게 찾은 거죠. 똑같은 숫자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확정인 거야. 그냥 조금 써보면 알아. 응? Z는 전자 2개를 잃으면 Z가 누구야? 나트륨? 아니지. 하나만 잃어야지. 그 다음에 XO2는 공유결합. X가 누구야? 규소. 규산염 광물 중에 이런 거를 석영이라고 하죠. 공유결합 물질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규산염 광물 이게 아니고 규산염 광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결합 물질이야 얘들아. 자, Y와 산소가 결합하여 Y 누구야? 알루미늄. 알루미늄과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다. 액체 상태의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이온결합 물질이냐? 오케이. 이온결합이다 이거죠. 맞는 얘기야. 답은 4번. 그림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권역 사이의 탄소 순환 과정을 표는 탄소의 이동 과정 기억 니은 디귿의 예를 나타낸 거래요. 산소란다. 산호 골격 생성하는 거는 자, 수권에 있던 애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물권으로 가는 거예요. 산호는 이 돌이 아니야. 생물이야. 그래서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수권이겠죠. 석탄의 생성. 석탄은 생물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권으로 가야 돼요. 니은이래. 여기가 지권이야.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겠어? 기권이겠죠. 자, A는 수권이다. 네, 맞는 얘기고 침전에 의해 석회암이 생성되는 침전. 이 수권에 있던 게 지권으로 가는 거예요. 수권에서 지권. B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다. B, 직권의 탄소량을, 그렇죠. 증가시켜요. 이렇게 해서 그 탄소가 엄청 많은 거야, 직권에. 원래 그 탄소는 지, 수, 생, 기 순서대로 많아요. 직권에 제일 많아, 직권에. 뭐 때문에? 이런 석회암 때문에.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A에 해당된다. 육상식물의 광합성. 이거는 외권인데? 탄소, 빛을 잠깐 생각했거든? 근데 이거 지금 탄소순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권에서 CO2가, 식물의 이 유기물 상태로 저장되는 거니까 생물권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이니까 디귿이 아니라 디귿의 역이야. 반대.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답이 3번이에요. 봐봐. 이거는 지금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호흡. 이런 거는 호흡. 여기가 광합성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설하고 2부에 다시 해설할게요.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한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자석수가 많아요. 자석수가 B와 C로 갈수록 많아져. 그럼 당연히 유도전류의 세기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높이 H인 부분에서 계속 낙하를 시켜. 그러면 유도되는 거는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커요. 자석이 더 세니까. 자석의 개수에 따른 ABC를 따른인 줄 알았어. 자석의 개수가 다른 ABC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장의 세기를 다르게 하기 위함이죠. 네, 맞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해봤을 때 유도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AB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 사이의 세기가 아니라 이거는 방향이지. 방향. 이거는 그냥 방향. 한 방향으로만 되는지를 보는 거지. 그 다음에 A, B, C를 놓는 높이를 H로 같게 하는 것은 코일을 통과할 때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서로 같게 하기 위해서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운동 에너지의 양을 같게 하기 위해서다. 네. 자, 운동 에너지의 양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좀 낚이면 안 돼. 운동 에너지는 무거운 C가 제일 커.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갖게 하기 위해서야? 속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지. 속도만 갖게 하는 거지. 운동 에너지를 갖게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질량이 달라. 낚이면 안 되겠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리고 그림 가와 나는 2억 6천만 년 전과 1억 년 전의 수력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기는 고생대 말.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니까, 그러니까 5억 2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그 다음에 0.66, 그러니까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에 1만 년 전까지 신생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중생대에 속하죠. 수족분포가 고생대 말에는 판개가 형성된단 말이야. 판개야. 그러니까 여기 고생대 말이야. 여기가 이제 비슷한 게 중생대가 되겠죠. 나의 시기에 생성된, 이건 이제 현대의 지금 보면은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대인 거죠.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 시기에 생성된 지층에서 삼엽충 고생대 화석이니까 중생대 때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고생대야.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대멸종이 일어났어요. 네, 큰 대멸종들이 있었죠. 나의 시기 이후 빙하기와, 그러니까 신생대 때, 나 시기 이후에 신생대가 오면, 신생대라고는 굳이 안 쓸게요. 왜냐면 저건 중생대인데 그 시기 이후에, 그 시기 이후에는 신생대가 올 거기 때문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겠죠. 그림 가는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 속력 V0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거래요. 그림 나는 안전모 A, B, C를 이용하여. 자, 문제의 나머지 읽어보시고 그래프의 면적은 서로 같대요. 충격량이 같다는 거예요. 충격량이. 그러면 지금 충돌 시간이 제일 짧은 이 A가 충격력이 제일 커. 그래서 안정성은 C가 제일 높을 거야. 왜냐면 충격력이 A가 제일 크거든. 그러면은 힘을 많이 받는다는 거. 순간 힘을. 응? 자, 시간당 충격량, 시간분의 충격량, 이게 충격력이죠. 글씨가 펜이 좀 깨져서. 충격력이죠. 충격력, 이게 시간분의 충격량이에요. 가장 작은 경우, 작은 건 누구예요? C가 제일 안전하고 C가 제일 작죠. 충격력이 작으니까 안정한 거야. 자,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시간 T1일 때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T1일 때 제일 큰 건 충격력이에요. 이게 아마 이렇게, 자, 가다가 부딪혀서 가장 많이 짜부러졌을 때, 가장 많이 이 모가지가 짜부러졌을 때, 그 모가지? 뭐라 할 때? 헬멧이, 이 모가지는 동물한테 쓰는 건데 진짜 미안해요, 얘들아. 순간 잘못 나왔어, 말이. 자, 뭐라 그래? 안전모를 씌운 이 마네킹이 짜부러졌을 때 가장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짜부러졌기 때문에 약간 운동 방향을 갔다가 오는 시점일 거야. 그래서 이 최대 지점에서는 오히려 살짝 정지할 수가 있어. 알겠죠?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쨌건 뭐 요때 시점이 가장 많이 수축됐을 때, 가장 많은 힘을 받았을 때 이거니까 가장 크다는 틀린 거죠. 응?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될 테니까. 가장 작다.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데는 C가 가장 효과적이죠.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틀렸고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이걸 쭉 해설하다가 얘를 다시 해설하는 이유는 아까 뭔가 좀 이렇게 뭐 누가 출혈하고 막 시끌벅적해서 그런데 이거 문제가 답이 없어요. 근데 살짝 그 옆에 보니까 얘기를 해줄게. 이게 왜 답이 없냐면 아까 해설하다가 뭐야 이렇게 했거든. 자, 이거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중력이 더 작은 행성으로 옮겨간 거거든. 그러면 이게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조금 떨어져야 돼. 얘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4칸을 내려갔어. 그러면 일단 4칸보다 덜 내려가야 돼. 3번 만에 4칸보다 덜 내려가야 되는데 얘는 4칸을 내려갔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야. 그지? 그러면 4칸보다 덜 내려간 얘네가 지금 4칸을 못 내려가거든? 얘네는 가능한데 문제는 B와 A의 높이는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 높이 여기까지는 같죠? 여기까지 좀 다르죠? 이 높이가 달라요. 이 탈락이야. 세 번째 높이가 또 달라요. 탈락이야. 세 번째 높이가 또 달라.
이건 네 번째잖아. 또 탈락이야. 그래서 답이 아예 없어요, 얘들아. 이건 문제 잘못된 거. 그 다음에 19번에 표는 이중나선 구조 DNA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당, 인산, 결합선, 부품 각각의 개수를 그림은 완성된 DNA 모형 X를 나타낸 거래요. X는 표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정상적인 이중나선 구조 DNA 모형 중 뉴클레오타이드의 수가 가장 많은 모형이래요. 이 부품을 사용해서 뉴클레오타이드 수가 제일 많은 걸 만들었대. 근데 이제 그게 몇 개인지는 알려주진 않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해야겠죠? 자,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뉴클레오타이드죠? 이상하지 않아?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어디 써 있었는데? 오, 뉴클레오타이드. 이 말이 써 있잖아요. 그죠? 헥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예요. X의 인산의 총 개수는 56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총 다 해서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자, 인산, 당, 염기로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인산, 당, 염기로 돼 있어야 되고 이게 한 세트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가 한 세트가 아니지. 여기가 한 세트야. 아데닌과 타이민이. 그럼 우리는 15개밖에 못 만들어. 여기가 한 세트야. 그러면은 우리는 13개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다 해서 몇 줄을 만들 수 있느냐? 요 줄수가 다 해서 28줄이 나와. 그럼 28줄이 나오려면 요 반대쪽에 인산이 여기에 2개씩 붙어야 되니까 28개 곱하기 2가 인산의 수야. 인산이나 당이나 염기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예요. X의 구아닌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의 총 개수.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하죠. 그러니까 13개밖에 안 돼요. 구아닌 25개 다 못 써요, 얘들아. 이 짝꿍이 되는 애가 1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25개 다 쓰니? 봐봐. 자, 다음은 2주기, 2, 3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서로 다른 원소 W부터 Z와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자료래요. 자, W는 3주기 2족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3주기 2족이면 마그네슘. 이건 완전 다 주는 문제네. 그리고 이제 원자가 전자수의 비가 X, Y, Z가 2대 2대 3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족일 수가 없어. 2대 2대 3. 이걸 2족으로 하면 W랑 겹치게 돼요. 그죠? 2, 3주기라 했으니까 4대 4대 6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대 6대 9 돼요? 안 되죠.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X, Y, Z가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2가 왜 안 되냐면 W가 이미 3주기 2족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2, 3주기에서 할 건데 그럼 2족은 이제 2주기 2족밖에 안 남은 거라고. 근데 여기가 또 2족 2족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4대 4대 6을 쓴 거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이거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요? 라고 하면서 뭐 6대 6대 9일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19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4대 4대 6이어서 14족, 14족, 16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요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산탄수질, 산, 탄, 수, 질 요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죠. 그 이제 기억이 누구다? 산소다. 그러면 니은이 탄소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Y가 Z보다 원자 번호가 크대요. Y가 Z보다 원자 번호가 크려면 얘가 3주기 14족일 수밖에 없고 얘가 2주기 16족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산소, 그 다음에 여기가 규소, 여기가 탄소인 게 확정인 거죠. 그러면 누가 기억이야? 여기가 Z가 기억. 그리고 누가 니은이야? 탄소가 X니까 여기가 니은. 그죠? W는 금속 원소이다. 네, 맞는 얘기고. 어머, 밥 안 시켰다. 그 다음에 기억은 X이다. 선생님한테 밥 시켜드려야 되는데 기억은 X이다가 아니지 Z죠. Z지.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를 사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한다. 광합성을 하는 식물은 YZ2가 누구야? YZ2. Y가 규소 아니었어? 규소인데 이거 안 되죠. 어떻게 CO2를 사용해야지. 이건 지금 규소기 때문에 안 돼. 이게 SI야. 자, CO2. 이거는 이제 광합성하는 식물은 CO2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얘는 SI니까 안 되고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림은 판 ABC와 판의 경계 기역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래요. 화살표 길이와 방향은 GPS로 측정한 판의 평균 이동 속도와 이동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 이게 너무 느리네. 그지? 그럼 따라잡히겠네. 그죠? 그러면 얘가 더 빠르니까 이 해양판 B가 C를 따라잡아.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해구가 되는 거고 수렴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너무 느려. 그러면 얘가 빨리 가니까 여기가 벌어지죠. 그죠? 여기가 얘가 느려. 빠름. 그럼 여기가 벌어져. 그래서 여기가 이 사이가 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해령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발산형이 되는 거죠. 벌어지면 발산형이에요. 이게 꼭 똑같은 이게 발산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화살표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 마. 이 틈새가 벌어지기만 하면 발산형이야. 자, 기역의 하부에는 그렇죠.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아이고.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은 B에 대한 C는 C가 너무 느려. 자기한테 다가오는 걸로 느낄 거야.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왼쪽, 서쪽. 이쪽이 서쪽이야. 여기가 동이고. B에서는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그렇죠. 이렇게 수렴형에서는 호상열도가 생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B가 어디야? 근데 나 B라고 니은이라고 한 거 아니야? 아, B라고 돼 있구나. 나 니은인 줄 알았어. B 안 돼요. 자,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B가 C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호상열도는 여기 생기는 거야. 호상열도. 그림이 너무 이렇게 됐나? 안 보이나? 호상열도는 그래서 어디 생겨야 되는 거야? C에 생겨야지. C에 생길 수가 있어. 그 답은 3번이에요. 다음은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활용한 실험이래요. 근데 밑에 웬 코돈, 이게 지금 섞인 건 아니겠지? 자, 문제를 읽어야겠네요. 표는 아미노산 세모와 네모를 지정하는 코돈을 나타낸 거래요. 자, 어떤 가설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설이 옳게 끝나야 되는 거야. 자, 표와 같이 카탈레이스 기역부터 리을을 준비한다.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돌연변이로 인해 기역의 특정 세모를 지정하는 코돈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어서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래요. 근데 세모가, 자, 얘는 지금 CAU인데 얘도 CAU니까 이거는 활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반응해. 근데 얘네 둘은 반응을 안 하겠지. 왜? 이건 완전 다른 아미노산이야, 지금. 자, 그래서 얘는 발생함이야. 어이구야? 그래, 뭐 이제 물어보는 거. 자, 실험 결과 물이 생성된다. 요거는 아까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면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EH2O 플러스 O2 이거 정도는 좀 외워야 돼 얘들아. 발생해요. 그 다음에 B는 발생 안함. 아니 발생함이지.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는다. 는 A에 해당된다. 아니지.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 중에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 세모를 만들 수 있으면 그 촉매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응? 무조건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실험 자체가 무조건 그 돌연변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카탈레이스가 촉매 기능을 잃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그러니까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촉매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해서 아미노산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기능을 잃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이제 화학 같은 경우, 화학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만 막 읽고 지나가는데 여기 이 마지막 가와 다를 혼합한을 안 읽었어, 내가.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으로 오른 것은 이걸 안 읽어가지고 그냥 이 큰 값에 대한 그 액성.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고 아까 해설에서는 그렇게 해설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뒷말을 안 읽고 골랐기 때문에 이제 답이 틀린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설을 하는데 그 24번 해설은 들어도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구해서 요 나의 액성을 구하고 끝나버린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가와 다를 혼합하는 거였어. 이 뒷말을 내가 안 읽었어요. 미안. 요 해설로 들어주세요. 근데 아까 그 24번의 해설하고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항상 우리가 이 1가의 산과 염기를 섞으면 반은 양이온이고 반은 음이온이라고 했어. 그죠? 반은 양이온이고 반은 음이온. 그래서 1대1 대 1대1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양이온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 지금. 그죠? Na 플러스랑 K 플러스. 근데 H 플러스도 양이온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양이온 자체가 칸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누구랑 누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H 플러스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죠? 양이온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나트륨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칼륨 이온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 그지? 이게 구경권 이온인데 사라질 수가 없죠. 그래서 보자마자 얘네가 지금 다 1대1 대 1대 1의 비율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6N개 똑같이 이렇게 놔둘 거야. 1대1 대 1의 비율로. 얘도 6N개 그죠? 이렇게 섞고 나면 OH-도 6N개가 딱 남겠죠. 그러면 여기가 12N개, 여기는 8N개, 여기는 3N개, 여기는 3N개. 그 다음에 여기가 6N개, 여기는 15N개. 이렇게 해서 중화 반응했을 때 누가 가장 이제 많이 중화 반응을 많이 했어요? 나에서 물 분자를 11개나 만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가는 물 분자를 6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는 물 분자를 9개나 만들죠. 그래서 순서는 다, 가니까 T2가 가장 온도가 높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요걸 액성을 얘가 H 플러스가 하나 남으니까 산성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섞는데요. 요렇게. 그걸 안 읽었어요. 진짜 미안해요. 그럼 요렇게 섞으면 6N하고 15N을 섞은 거니까 21N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H 플러스가 21N, 12N, 9N이니까 여기도 21N이죠. 12N하고 9N 섞으면. 그러니까 딱 중성이지 뭐야.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 하나이고 A와 B 중 하나는 엘니뇨 시기이다. 자, 편차라는 건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값이래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평상시 모습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 적도 부근이라고 돼 있으니까 적도 근처의 그 해수면의 온도는 3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면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죠? 그래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무역풍이 동쪽에 있는 따뜻한 물을 서쪽으로 치워주죠. 그래서 이 동쪽에서 용승이 일어나요. 찬물이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20도씨 등수온선이 요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태평양 쪽에서는 깊은 데에서 20도씨가 분포하는 반면 동태평양 쪽은 얕은 쪽에서 20도씨가 분포하는 경향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가 얕은 데 보이죠. 이게 지금 동태평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요 기역 그래프가 20도씨 선이 A를 가렸네. 자, 여기 기역이 동태평양, 그 다음에 니은이 서태평양. 이라는 걸 좀 알아놔야 되고, 우리가 이 수온 차이란다. 이 깊이 차이, 20도씨 등수온의 깊이 차이가 크게 날 때가 지금 평상시예요. 그러니까 B가 평상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는 뭐냐?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라고 했는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무역풍이 약해져요. 무역풍이 약해지기 때문에 동태평양 쪽에 찬물의 용승이 거의 없어. 이제 좀 약해져요. 그러면 이제 요 20도씨 등손선의 높이가 좀 어떻게 되겠어요? 대등해지겠죠? 이 찬물의 용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같아지는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엘니뇨인 거죠. 엘니뇨. 그러면 질문에 니은은 동태평양이다. 니은은 서태평양이죠. 지금 방금 서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A의 기억의 강수량 편차. A는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의 강수량 편차는 관측값에서 자 우리가 엘니뇨가 일어나면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이 올라가고 그럼 이제 기압이 낮아지면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거에서 평상시는 비가 원래 잘 안 오죠. 적은 값을 빼니까 이 값은 양의 값을 갖겠죠. 맞는 얘기고. 자,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물어봤어요. 해수면의 높이 편차. 우리가 평상시는요, 무역풍이 불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돼요. 서쪽과 동쪽에, 자, 동쪽에 따뜻한 물을 자꾸 서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무역풍이 자꾸 물을 보내. 그러니까 바람을 후 부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 높이가 더 높아 있어. 해수면의 높이가 서쪽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 니은의 해수면의 높이.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높다가 지금 만약에 엘니뇨가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까만 선은 지금 엘니뇨예요.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근데 평상시는 요 빨간 선인 거고. 그래서 니은은 어느 지역이야?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라는 거는 자, 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의 높이 편차 이걸 어디서 뭐를 빼라 그랬어요?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라 그랬죠. 그죠?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면 A는 엘니뇨기 때문에 관측값은 높아요. 근데 평균값이 높아. 관측값은 낮아. 그러니까 이 낮은 값에서 높은 값을 빼는 거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값 나와요. 그 다음에 잘 생각해야 돼. 이 해수면이 평상시에 서태평양은 높아. 근데 거기서 엘니뇨가 일어나면 낮아져. 그러니까 관측값, 낮은 값에서 높은 값을 빼는 거야. 요게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빼라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기역의 해수면의 높이 편차. 기역은 지금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은 관측값은 높은데 평균값이 낮아.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뺄 거야. 그러면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값 나와. 이 A 값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근데 B는 평상시야. 그러니까 관측값도 평균값이랑 똑같아야 돼. 평상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편차가 없죠. 0에 가까울 거예요. B는 평상시다 보니. 그래서 마이너스가 0보다 크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